여러분, 연애하면 여자들은 왜 서운한 일이 많을까요? 보통 남자들은 서운해하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진짜 서운한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서운한데도 표현을 안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죠. 여자들은 더 감정적이라 서운한 일이 많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한 거 남친에게 말하면 매번 싸우게 되고 이제는 피곤하고 지쳐서 서운해도 표현 안 하고 꾹 참다 보니 화병 날 것 같다고 말하는 여성도 있더라고요. 남녀관계의 시작을 보면 보통 남자가 먼저 들이대고 여자가 받아주는 입장이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허들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허들보다 낮아요. 나쁘지 않으면 만나는 경우가 많죠. 남자 입장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자는 연애나 결혼 생활하다 헤어지면 남자보다 타격이 더 큰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남자보다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여자를 보면 연애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이 여자에게 특별한 가치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여자 입장에서는 서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특별한 가치나 의미는 언제 느낄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특별한 가치나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외모나 전반적인 것은 알고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가치를 발견해야 해요. 만날수록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것, 만날수록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만날수록 잠자리가 더 즐거운 것, 만날수록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잘 맞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년 남자가 여자에게 느끼는 특별한 가치와 의미로 꼽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잠자리와 정서적 지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자의 마음을 얻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유해 볼게요. 성적인 부분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고 오늘은 정서적 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남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여성에게 만날수록 깊이 빠져들어요.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고 살아왔죠. 또한 남성들은 자기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때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럼 남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너무 어렵고 막연해요. 그냥 엄마처럼 받아주고 칭찬해주면 되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성별 간 차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100%는 아니어도 남자를 이해하고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데 충분할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에 대해 알아야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배경, 심리적 특징, 그리고 행동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남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내가 만날 남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 대해 알 필요 없고 내 남자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말이 일견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은 고유한 성격, 감정,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남자만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 사람만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보편적인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압박이나
감정의 표현 방식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내 남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즉 사람들은 개별적인 특성은 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심리적 패턴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심리에 대해 알면 어떤 문제나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 남편 왜 그러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여성도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심리학적 맥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공부를 꾸준히 해서 일반적인 남성 심리와 사람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개별적인 이해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심리학 공부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심리학은 일반적인 경향을 알려주는 것이고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 지식을 기본으로 내 남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들어주는 걸 넘어 상대방이 말하는 이면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세 번째는 남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자.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상대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남성은 강해야 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남성의 특정 행동이나 반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해 답답하다는 여성들이 참 많죠. 어떤 여성은 말 없는 남편을 향해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막말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여성 입장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를 좀 더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해서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지는 않겠죠. 남자들이 감정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걸 못난 거라 사회적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이렇게 남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더 남자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일상 속 생활 패턴을 찾자.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거기에 더해 상대의 비언어적인 신호와 상대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사람의 성격은 일상적인 행동의 패턴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행동 패턴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방식, 사용하는 단어, 말투 등도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취미와 관심사,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 상대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를 먼저 알고 이해하자. 남자를 알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타인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마음을 모르면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감정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상황에 맞게 반응할 수 있고 상대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모르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성찰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신을 돌보고 성장하는 것이 관계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에요. 여섯 번째는 효과적으로 정서적 지지하기. 남자를 인정해주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무조건 남자에게 맞춰주고 칭찬해주는 걸까요? 기 안 죽이려고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줬더니 남친이 자기가 잘난 줄 안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영혼 없는 칭찬 100%
100번 남발하는 것보다 진정성 있는 칭찬이 중요하고, 칭찬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감사하다는 마음과 용기를 주는 표현이에요. 어떤 여성이 남자는 인정과 칭찬에 약하다고 하니 모임에 나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땡땡님은 제 스타일이에요, 땡땡님은 너무 섹시해요, 땡땡님은 진심 잘생겼어요, 이런 칭찬을 남발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이런 영혼 없는 칭찬 날리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애 경험이 없거나 나이가 어리다면 여성이 이런 칭찬에 들뜰 수도 있지만, 이런 칭찬에 우쭐해질 중년 남자 거의 없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도 상대 봐가며 해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정성을 담아 해야 해요.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자기 존중감과 관계 만족도를 높인다고 해요. 또한 행동의 동기부여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고맙다 라는 말은 단순히 칭찬보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데요. 상대가 단순히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내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면 관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어요. 당연히 관계의 질을 높이겠죠. 예를 들어 남자가 여행하며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이 말보다 자기가 운전해준 덕분에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 자기야 고마워, 이런 표현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한 남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도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강하고 독립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남성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익숙하죠. 아내가 단순히 칭찬을 넘어 용기를 준다는 것은 남자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하면 안정감을 받아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잖아, 이번에도 분명 잘 될 거야, 너의 결정을 믿어,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은 매번 하는 일이 다 왜 그래? 이런 말하면 있던 사랑도 없어집니다. 마음 깊이에 남자를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고마워하거나 용기를 주는 말이 안 나와요. 남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기본으로 남자의 마음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지지한다면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 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야. 남친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남자는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